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저번에 했던 그 주제의 2탄입니다. 날 괴롭게 한 자의 근황이에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사이가 안 좋은 원수들끼리는 근황 묻기도 힘들고, 연락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주변 지인 동원해서 또 알아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근황으로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면 언제쯤 불행해질 것이며, 불행하게 살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운이 좋은 날이 있으면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진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남한테 상처 내는 사람들은 좋은 운이 와도 좀 찾아먹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좀 사람들한테 원한을 이제 주고 다니면 그 저주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저주염을 얼마나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그럼 오늘 리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2탄도 번호 3개만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시간은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타고난 복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돈복도 있을 것이고 인물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형이고 여러분들이 좀 스타카드라는 거를 이렇게 떠쓴 거 보면은 굉장히 매력도 넘치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없는 말을 지어내든 모함을 하든 자작극을 하든 해서 여러분들의 평판을 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그렇게 사랑받고 평판도 좋고 인성도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다가오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일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다 싫어가지고 그거를 미리 사전에 똥칠을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러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다 열받네요. 그냥 자기의 단순한 시기 질투 때문에 이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럴 게 이분이 자기는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인물이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그거를 머리를 쓴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좀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분이 어떤 근황인지 좀 아무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너무 못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차단하고 끊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근황 들어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분이 지금 상태에서 좀 안 좋게 됐습니다. 이분이 만약 가정이 있다면 아이가 생겼다가 그 아이가 안 좋게 됐어요. 아이가 스스로 유산기가 있어서 유산을 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지금 상황적으로 안 돼서 아이를 지웠거나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실감, 죄책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울분, 그런 게 이렇게 카드에서 느껴져요.
그 자식 잃는 고통이 그 엄청나다고 해요. 이분이 지금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잃었다는 게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아무리 원수이지만 생명이 사라졌다는 건 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는데, 네, 아이를 잃게 되었다. 지금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이분이 가정이 없다, 지금 미혼이다 싶으면 지금 이성과 아이가 생겼는데, 예, 미혼이다 보니 아이를 지운 모습,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어쨌든 아이가 생겼다는 건 이성과 만든 거잖아요. 이분은 그 아이를 지우거나 없어지거나 유산되거나 했을 때, 그 상대방 이성과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은 서로 남 탓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인성도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탓이 아니다, 네 탓이다 이러면서 되게 가스라이팅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뒤에서 이렇게 말 만들고 모함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기본 좀 그런 좀 되게 사이코틱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이성과 좀 타협을 하고 서로 마음 편하게 하고 희망을 서로 북돋아주고 하면 되는데, 이분은 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분이 그 아이를 잃음으로써 그 상대방과 가면을 쓰고 이렇게 대하고요. 애정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서로. 그리고 남아있는 애정도 이제 도망갈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두 분의 애정 사이를 봤을 때 가정을 잃었어도 사랑하지 않는 관계로 계속 나아갈 것 같고요. 이분은 사랑도 받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힘들 것이고, 이분이 아이를 잃는 고통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이성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 됐잖아요. 좌절되어서 자기의 완전한 삶이 오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사람 휘두르고 막 살면 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나 봐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 짓밟아 놓고, 남이 하지도 않는 거, 인생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 파탄 나 놓고는 자기 인생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는 건 크나큰 욕심이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돈복이 있고 인물이 잘난 건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난 복인데, 그 사람이 이 생에 타고날 복이라 전생에 많은 복을 쌓았고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 생에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거를 질투가 난다고 제지를 하고 그 복 받을 것도 없앴다면은 이 사람은 참 큰 악업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 사람도 자기가 받아야 할 완벽한 그런 인생이 파탄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파탄이 났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운둔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를 유산을 했거나 아이를 지웠으면 또 아이를 낳거나 또 계획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 아이를 장기적으로 갖기가 힘든 몸이 됐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어마어마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지랄지랄 할 것이고, 자기의 이런 못된 마음을 아무리 숨기고 이성과 함께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힘든 시기 겪거나 나락으로 빠질 때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연기하면서
뒤에서 막 여러분 깎아내리고 주위에 잘나 보이는 사람 깎아내리면서 자기 막 후려쳐서 자기가 올라간 위치였다면 그거 다 들통 날 겁니다. 그 다 들통 날 것이고,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가면을 쓰고서 주위에 대했고 이성을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진심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나아가고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면서 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균열이 보이고 점점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인성이 보이면서 사랑을 못 받을 것이고, 가정이 만약 있다면 유지를 한다고 해도 헐 좋은 관계, 그냥 표면만 유지하는 관계지 애정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살아요. 이분은 자기의 못된 마음을 좀 깨달아야 할 텐데, 이성이 이렇게 칼자루 들고 설치는 거랑 이렇게 칼을 들고 이 사람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폭력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너무 쌍칼이 이렇게 떠가지고 어떻게 보면 칼과 금속이라는 게 좀 살기를 띠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행동적으로도 이렇게 칼을 들고 설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추후에 좀 폭력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에도 좀 노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은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을 이 사람이 다 없앴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 인연을 그러니까 선업이 있어서 복을 받고 자연스럽게 선 인연들과 이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끊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선 인연도 끊어버렸으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굉장한 죄라고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사람을 죽이고 뭐 나쁘게 하고 때리고 이러는 것도 죄지만 진짜 선 인연들을 만나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일이 있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영혼끼리 모여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거를 했어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인맥들과 이제 즐겁게 지내면서 일을 도모해야 되는 생인데 그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악업을 지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나쁘게 했거나 뭐 때렸거나 그런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을 건들면 안 됐어요, 이분은. 그래서 시기질투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시기질투 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너무 억울하고 지금 내가 다 받지 못해서 복도 받지 못해서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고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래서 이게 뭐가 카르마고 뭐가 인간 운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켜보시면 그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서 정신적으로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돼요. 이런 분들은 워낙 마음이 꼬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악업을 지을 것이고 진짜 이 생에 태어나서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 짓밟고 뺏어가고 그거 능력 막 거짓이라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이런 분들은 진짜 큰 살인보다도 큰 죄업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지켜보신다면 진짜 엄청나게 재밌는 꼴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내가 주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애가 진짜 괜찮고 사람이 똘똘하고 공부도 잘했고 뭐 집도 잘 살았고 앞날이 창창한 애였는데 갑자기 막 망가져 있거나 진짜 이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좀 용납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산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업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장은 다 얻은 것 같고 당장은 뭐 재능도 많아 보이고 이러죠? 그거 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치명타 입으라고 그런 재능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을 괴롭힐 당시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가진 위치나 뭐 신뢰나 뭐 명예 이런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망가뜨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 이 사람이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더 산산조각 날려고 그랬다는 거 주시면 좋겠고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완벽해 보이는 이성이나 뭐 가정을 꾸렸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실상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 처박혀서 울고만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의 근황은. 그래서 이 사람의 불행을 진짜 웬만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완벽해 보여야 사람들한테도 나는 이 정도 위치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쟤는 나쁜 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두운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고 우울해하고 그 상실감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이렇게 아이를 잃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좀 자각하게 된다 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영혼이면은 이 생에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힌 것뿐 아니라 전전생 여러 생을 걸쳐서 이렇게 못되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혼적으로 피폐하고 못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팔자가 되듯이 그런 팔자를 또 타고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으로 보여서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분 때문에 힘든 거 다 잊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 때문에 얻지 못했던 그런 명예나 명예실추 당한 거 앞으로 다시 회복돼서 받을 일만 남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생에 돈복 있죠. 그리고 스타카드 뜬 거 보면 매력도 있고 사람도 이끄는 그런 걸로 보여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돈도 버시고 명예도 올라가고 그리고 선망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다던가 그런 팔자를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시기 질투 받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주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띄고 이래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당시에 이 사람 때문에 좀 무너진 것도 있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이 좀 망가뜨려져서 뭐 그런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 팔자는 도망 안 가요. 이 사람이 팔자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언젠가 이렇게 지금 잘나 보여도 더 나락으로 빠질 것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생에 이런 스타카드로서 태어나셔서 또 풍요를 누리고 안정되게 이렇게 풍요롭게 사실 수 있는 팔자인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앞으로 받을 복이 더 넘치시지 않을까 이렇게 물그릇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죠.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만 빚만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줄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때 당시 잠깐 그랬다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겪어봐야지 내가 앞으로 살 때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좀 더 피하고 덜 아파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제 리딩을 듣게 되고 제 리딩에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고 이 사람은 영혼 자체가 썩어가지고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저주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악인들은
어차피 자기 팔자가 구리고 쓰레기이기 때문에 괜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화풀이하고 다니는 거구나. 어차피 이런 팔자는 아무리 네가 용을 써도 안 되는 걸 안다라는 거를 자각하고 깨달으셨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뭔가 복을 받는 것 같고 이러는 거는 더 나락으로 빠지려고 그런다는 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이상해. 진짜 이 사람이 무슨 복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왜냐면 이 정도 갑질을 한다는 거면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진짜 이 사람이 악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생에 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복을 좀 쌓았구나. 그래서 그 복을 좀 받고 있는 단계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짓 했다고 무조건 나쁜 일만 생기라는 건 또 없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그 카르마라는 게. 그래서 진짜 악인들이 나쁜 짓을 반복하면서도 돈도 잘 벌고 복도 많아 보이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전전생이나 전전전생에 복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있는 단계라는 거. 그래서 이런 카르마라는 걸 모르고 전생이란 거를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왜 악인인데 저렇게 잘 사느냐,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 신은 없다, 이렇게 좀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선업이 좀 있으니까 하필 그런 시기에 받아가지고 남 괴롭히는 시기에 그 선업을 받아서 좀 그런 부를 축적하든 명예를 얻었든 그런 걸로 보이니까 너무 신에 대해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팔자 자체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거 1, 2년 아니면 1, 2년 뭐 손해봤다고 앞으로 100살 시대인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앞으로 누리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 일만 남으셨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하늘에서 되게 잘 참는구나, 너는 정말 이렇게 고행인욕을 통해서 좀 네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강해졌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에 걸맞는 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액땜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을 복을 복보다 더 많은 걸 받으려고 이런 사람이 또 꼬였다는 거,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잊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요. 남들 눈에 완벽해 보여도 치명적으로 하자가 꼭 생길 거예요. 그냥 겉만 번드르르 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자재가 다 썩었고 날림으로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 오거나 천둥 오거나 눈 오면 무너질 수 있는 집이라는 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뭐 아이를 진짜 다시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희박한 확률로. 그러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주더라도 자식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속썩일 일만 남는다. 꼭 하자가 생겨, 이런 사람들은, 팔자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에는 뭐 들리는 소문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거 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런 리딩 올릴 테니까 제 채널 오셔가지고 근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한번 이 리딩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고요. 모아받았던 거 다시 회복할 일만 남았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진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심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날 되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볼게요. 근데 1번도 그랬지만 2번 분들도 아무래도 시기 질투로 당하신 것 같아요. 보통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나보다 뭔가 복이 많고 나보다 누리는 게 많으니까 이 정도 내가 흠집 낸다고 해서 흠집 안 날겠지. 그리고 그 정도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좀 악질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고 되게 풍요롭고 그리고 풍족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괜히 뒤에서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을 했다는 둥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막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오다리 걸친다 막 이러면서 악질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인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미안하냐, 왜냐면 이분 근황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미안하냐고 물어봤더니, 넌 어차피 다 가졌잖아. 너는 다 할 수 있잖아. 다 이룰 수 있잖아. 내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잖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니한테 흠집 날 것도 없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이렇게 이쁘고 돈도 많고 지금 돈이 없어도 그렇게 풍요롭게 넌 누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팔자가 좀 돈복을 타고 났거나 얼굴이 되게 부티가 나거나 좀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날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그 자리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되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좀 호령하고 그래야 되는 위치의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뭐 아직 경력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져 있을 때, 그럴 때 아무래도 주위에서 시기 질투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팔자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더 매지션으로 표현한 거 보면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시고 얼굴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명예로운 명예 쌓아오는 것도 있고 스펙도 괜찮고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 그런 거 없다 이러시면 되게 성공할 것 같은 분, 지금 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이 이뤘거나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창창한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그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이 사람은요, 지금 근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돈에 좀 한이 맺히신 것 같아서 앞으로 돈을 얼마나 못 벌길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닌 돈 어차피 많잖아 라고 하면서 돈 얘기부터 하는 건지, 이분은 좀 어디가 사기당할 일도 있고요. 수중에 돈이 있건 유산이 있건 물려받아도 그거 다 탕진하실 팔자예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직접 나가서 몸을 때워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팔자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호감형이고, 그게 돈을 불러들이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시기질투한 걸로 보이네요. 어쨌든 이분의 근황은요, 돈도 돈이지만 지금 봤을 때 이분에게 아마 이성이 있을 건데 그 이성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이분의 팔자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모도 괜찮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화가 난다고 하는 거 보면은, 팔자상 돈도 못 지키고 이성도 빼앗길 운명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봤을 때 흠집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깎아내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니까 악질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모함하고 시기질투하고 뒤에서 사람들 조종하고 이랬을 수도 있겠어요. 이분은 지금 사랑의 배신을 당했는데
이분의 이성이 말하기로는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 난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도 그렇게 여러분들 그거 망가뜨리려고 사람들한테 거짓 전파하고 자기 한 짓도 아닌데 막 이랬다고 막 말하고 다니고 이러는 인성인데 그거는 가까운 이성이면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난 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에 너무 한계를 뒀다. 나는 오래 사귀었으니까 아니면 나를 좋아하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 뭐 집안 괜찮고 뭐 이랬으니까 난 그래서 그 사랑을 쟁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나쁜 사람의 이성이 옛날에 사귀었던 분, 뭐 아니면 지키지 못했던 분, 썸을 탔는데 그 사이가 틀어졌던 분, 아무래도 그때 좀 돈도 없었고, 그 사람 자체가, 그런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 나쁜 사람의 이성분이 그 당시에 좀 어장을 당했거나 약간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되어서 지금 잘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그때와 다르게 나에게 굉장히 관심도 주고 그때와 다르게 돈도 많이 벌어놨고요. 성공도 했고요. 이 나쁜 사람보다 자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돈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쁜 사람은 내가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왜 자꾸 매력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사람과 이제 사귀다가 그 사람이 날 버리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이분은 지금 자존감이 박살나 있는 상태고 이 사람도 삼각관계가 있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불쌍해할 이유가 없는 게 이 나쁜 사람은 지금 이성과 사귀든 결혼을 했든 약혼을 했든 그 사귀는 단계에서 되게 굉장히 양다리 걸치고 뒤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재고 다니고 선보러 다니고 막 꼬시고 다니고 지가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3다리 5다리 뭐 이랬다 하는데 지가 막 그러고 다녔고 그리고 나는 뭐 인기가 많고 막 항상 그런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현실을 깨달은 거죠. 결국 내가 지금 이성과 결혼을 했던, 지금 함께 하던, 있는데, 이 사람이 날 거부하는 걸 봐서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나쁜 마음 먹고, 이 사람을 호시탐탐 찰기에만 노리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렇게 그 사람이 한 사람과 사귀면서도 여러 사람에게 막 관심을 보이고 이랬던 거는 이 사람 내면에 좀 결핍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 발찌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 거를 아니까 자기의 운명을 알고 숙명을 아니까 자기 영혼은 보통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복을 타고났고 어느 정도의 숙명인지를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은 눈길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옆에서 좋은 영향
받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또 챙겨주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히려 지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느냐고 완전 짓밟은 거죠. 막 하지도 않은 일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 했다는 둥, 뭐 남자 뭐 여자 막 이렇게 막 만들고 다닌다는 둥, 막 제가 뭐 해프다는 둥, 몸 막 굴린다는 둥,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손가락질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고 살고 자기가 지금 이 나쁜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도 뒤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고 남의 거 탐내고 남의 거 좀 더 가진 거 같은 거 내가 가져봤 그거 훔쳐서 좀 가진다고 뭐 저 사람 그 재산이 티가 날까 이렇게 생각까지 하고 이런 좀 못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도 못된 짓 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막 그러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막 들킬까봐 자기가 그렇게 괴물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여러분들이 막 그러고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막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하늘에서 이 사람을 엄청 벌 주고 있어요. 지금 잠도 못 자고요. 막 이 사람은 헤어지지도 못해요. 왜냐면 자존감이 완전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나쁜 사람의 이성을 헤어지고 놓치면 자기는 어디 가서 받아들일 사람도 없고 자기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자기는 뭐 뚱뚱하고 못생기고 돈도 없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뚱뚱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뚱뚱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자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심해요. 너무 이 사람은 말라도 자기가 말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몸매가 막 진짜 괜찮고 그래도 또 자기는 막 이런 부분에서 막 만족이 안 돼서 또 열등감 부리고 승질 부리고 그럴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좀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사람을 엮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운에 이런 사람이 엮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삼각관계에 연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쁜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이성을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바람 피지 말라고 얘기도 못하고 진짜 지옥 같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울고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자기가 했던 잘못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그때 이 나쁜 사람이 이 이성과 사귈 때, 썸 탈 때, 뭐 이럴 때 이성에게 좀 많이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겉도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나쁜 사람의 이성은요, 바람을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한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나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야. 나는 어떤 선택을 해도 무한한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괴상하고 이상하고 좀 그랬던 사람만 나를 좀 받아주니까 어쨌든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귀었긴 했는데 막상 사귀거나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나를 너무 폄하했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지금에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애절해하면서 그 사랑에 돌아가고자 그리고 이미 만나고 있고요. 풍족하게 지금 마음이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이 나쁜 사람과 있으면 싫은데 막 정말 싫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바람피고 있는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그 바람피고 있는 상대랑 어떤 관계인지 좀 볼게요.
네, 와. 그때는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표현도 잘 못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진짜 재밌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쁜 사람의 이성이 저지르고 있는 바람은, 와. 막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완전 행복하죠? 네. 이러면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알음으로써 사랑에 대해 뭐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남으로써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항상 표현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심하게 단단히 콩깍지가 씌인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은 도저히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어 보이네요. 이 나쁜 사람의 이성은 이 사람을 이성으로 전혀 보고 있지 않고요. 신뢰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많아졌어요. 이 나쁜 사람의 이성이. 그래서 지난 과거 인연도 막 후리고 다니고 재밌게 연애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은 지금 사랑의 상처에 헤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아파요. 바람 피는 걸 알면서도 그만두라고 말도 못하고 성질 내면서 이혼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바람피고 양다리 걸쳤고 이런 거에 대한 자기 혐오까지 이렇게 겉들여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이성도 자기를 싫어하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미래가 지금 근황이 이런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좀 볼게요. 이렇게 사랑이 떠났고 비굴하고 애걸하는 사랑을 할 텐데 네. 이분은 계속 이렇게 바람피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남들 눈에는 좀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티는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근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 사람 주변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자기 혼자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고립돼가지고 방 안에 처박혀서 울고만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좀 히키코모리처럼 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좀 성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다 느끼거든요. 자기 옆에 있는 이성도 이 사람이 좀 별로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인성적으로 별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은 정말 좀 별로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악의적으로 그랬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평생 고립된 채 사랑도 못 받고 바람을 펴도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진짜 자기가 권리도 못 내세우고 그러고 살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돼서 이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존감도 없어질 거고 자기 스스로를 혐오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방 안에 자기를 가두고 다른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고 있을 걸로 보여요. 어쨌든 이분의 말로는 주위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없고요. 이 사람을 상담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다 이게 자기가 지난날에 이렇게 양다리 하고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고 이랬던 걸 좀 자각하고 있어서 어디 가서 내가 아무래도 진짜 억울하면 어디 뭐 점집이나 뭐 어디라도 가가지고 내가 진짜 억울합니다 하면서 같이 욕도 하고 풀고 이럴 수 있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나 어디 무당이나 점집 가서도 떳떳하게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미움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얘 때문에 우울하고 내가 싫고 막 그랬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받는 벌은 혼자 스스로를 막 혐오스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자신감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거의 완전 소극적인 사람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럴 때만 막 설치고 다니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런 것도 못할 거예요, 앞으로는. 완전 고립이 되니까 인맥도 다 없어질 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고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이런 거기서도 영향력이 되게 떨어질 것이고 스스로 지금 고립돼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뭐 이럴 걸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자기 자신도 밉고 그리고 완전 혼자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가족의 도움도 못 받아요. 정신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왜 이게 자꾸 정신병원으로 보이죠?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모함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피해망상이나 성격장애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환상이. 그래서 제가 볼 땐 진짜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분이라면 이렇게 이제 돈을 들여서 입원을 하지 않을까, 미래에. 제가 볼 땐 이 나쁜 사람의 이성이 눈에 가시잖아요. 자기는 밖에서 사랑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이성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걸리적거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병원에 좀 쳐넣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나쁜 사람의 이성이 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도 좀 있고요. 좀 치밀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들한테 그래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을 망가뜨리려면 좀 철저히 남들이 모르게 학대하면서 그렇게 정신병원이나 어디 고립되는 데에 쳐넣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미래에는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괜히 당했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심리로 나를 깎아냈고 나를 이렇게 모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저렇게까진 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짓은 안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이라는 그걸 전제하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남성분들이 보신다면 다른 번호 고르시고요. 이 주제에 좀 안 맞는다 하면은 제가 그 1탄 또 올렸었거든요. 거기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여성분께서 좀 당한 걸로 보여요, 남자한테. 그때 남자분이 여성분이 탐이 나가지고 좀 강압적인, 안 좋은, 성희롱, 그런 성적으로 미투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리딩 들어보시고 나는 그런 일 없다, 난 다른 사람 생각하고 뽑은 건데 라고 하시면 다른 번호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봤을 때는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몹쓸 짓을 좀 했어요. 그 강도는
세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성범죄라는 거는 어떤 강도에서든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죠. 이분의 근황은요, 이분이 남성분이 좋아하는 여성분을 뺏겼고, 그 여성분이 바람이 났고, 그리고 그 여성분이 정말 인기가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완전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보고 도구로 보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분이셔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뭐 금전적인 거나 물질적으로나 그런 이익이 안 되면 자꾸 그런 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는 만큼 돈을 써라, 선물을 줘라, 기념을 챙겨라, 뭐 아파트를 해와라, 뭐 아니면 뭐 얼마씩 용돈을 줘라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여성분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 사람을 아주 능욕을 하고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남자분은 자기 영혼이 진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자긴 진짜 온몸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전 재산을 다 끌어다가 그 사람을 옆에 두고 함께하고 싶었고, 실제로도 돈도 굉장히 많이 썼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고, 그 여자는 아시다시피 남자가 많고 주위에 자기한테 물질적 공세하는 분도 많고요. 제가 볼 땐 직업적으로 이 정도면 화류계 여성일 수도 있어요. 화류계 여성이다 보니까 주위에 자기한테 돈 주고, 그리고 남자한테 그렇게 돈을 계속 요구하는 거 보면은 좀 그런 여성이지 않을까. 그런 여성한테 빠졌기 때문에 자기는 도구로 이렇게 전락돼 버린 거죠. 돈 나오는 도구로. 그래서 이분은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강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성적 놀이개로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미투에서 나올 만한 짓을 이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지금 다른 여성분한테 이 여성분은 이 남자를 그냥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안 봐요.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자판기 나오든 돈 나오는 거, 선물 나오는 거 그런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진심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요. 이분의 진심은 짓밟히고요. 이분은 아마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걸려도 이런 좀 못되신 여성분한테 걸려가지고 전 재산 다 뺏기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 여자분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얼마나 그 남자한테 내놔, 이거 봐, 내놔, 여기 보죠, 조개만 달라는 게 아니고 조개 안에 진주도 내놔, 네 있는 거 다 내놔, 다 토해내라, 네 보증금 다 내놔 이러면서 다 탈탈 털어먹고 있는 중이고, 돈만 줄 때만 인간 취급해주고 애정을 주는 척하고 이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여자를 그렇게 자기 욕망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 욕구대로 그거에대로 그렇게 충족시켜주는 인격으로 보고 도구로 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성분이 이 사람을 완전 그런 인가 취급 안 하면서 돈 나오는 구멍으로 막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안 좋은 힘든 시기를 겪은 걸로 이렇게 보여서 일단 이 사람의 비극적인 그런 근황보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착잡한 리딩이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겪으면 어떤 말이든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든 위로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이 영혼이라는 거는 사실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거의 살해당하듯이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밝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암시 같은 것도 스스로 나를 너무 폄하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나는 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그런 요즘 자기 암시 그런 채널도 많더라고, 유튜브에. 그런 유사 최면같이 스스로를 좀 단련하시는 게 어떠실지. 그러면 상상만으로도 내가 밝아지고 내 영혼이 커지고 이런 걸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 옛날 고승 스님들 보면은 누워 자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달마 대사님 같은 경우는 잠을 안 자려고 자기 눈꺼풀을 스스로 잘랐다. 그래서 그렇게 눈이 큰 거다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좀 제대로 아시는 분은 그분이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눈이 큰 거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암튼 옛날에 그런 고승분들은 자기 신체를 자르거나 훼손시켜서라도 그렇게 수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괴로운 상황에 자기를 넣어가지고 단련을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운 일은 겪고 힘든 건 아는데 재수가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나도 그런 수행자, 고행자처럼 내가 내 영혼을 되게 굉장히 크고 밝고 사람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그릇이 되려고 이런 일을 겪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고행자 분들의 정신적 그런 목표를 좀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시면 좋겠고, 일단 그분의 근황은 안 좋아요. 여자를 그렇게 우습게 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행동하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영혼들은. 아마 그 여자분도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심을 안 대하고 그렇게 막 도구같이 대하는 걸로도 보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카르마 탓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히 미투 시대여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라도 내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있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뭐 옛날만 하더라도 그런 나쁜 짓을 당했을 때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막 모함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내쫓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지금 시대는 좀 더 나았지 않나. 요즘은 성범죄자들 신상도 공개돼서 어디에 사는지, 어디 몇 호 어느 아파트 사는지도 막 오잖아요. 그리고 조회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국가에서도 지켜주고 주위에서도 여러분 같은 분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들의 잘못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너무 스스로 주눅 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떳떳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런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더 파헤치면 뭐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밝아지고 지금 당장 이걸 그만 듣고 행복해지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대접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가장 큰 치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너무 힘든 시기 잘 견디셨고 여러분 잘못 전혀 아니라는 거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어디 부딪힌 거라고 그냥 사고 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불특정 다수들이 그렇게 사고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생존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생존자라는 거 그리고 또 나는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제가 이걸 아마 오후에 올릴 텐데 오늘 밤 따뜻하게 하시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